마이너스 1부터 x까지의 t에 곱하기 t 마이너스 k의 제곱 dt. 이걸 풀라고 돼 있어, 값을. 자, 이거 누가 질문이에요? 저요. 경원아. 일단 그러면 왜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좀 만지고 있어? 급한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 정적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 정적분을 계산할 때 이 값을 내가 일단 스몰 ft라고 써. 스몰 ft라고 가정을 하고 또 라지 f를 미분한 걸 스몰 f라고도 가정을 하고. 여기까지 이해가지? 돼요? 그러면 저 노랗게 박스 친 놈이 누가 돼야 돼? 놈이 라지 fx 빼기 라지 f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부정적분이 라지 f니까. 되지요? 교훈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식 자체가 리미트 그러니까 시그마 앞에 있고 k가 1부터 10까지 있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뜨네.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보이죠? 영원아. 이게 뭐예요? 미분계수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 값 자체가 뭐가 돼? 라지 f 프라임 마이너스 1 사실상의 스몰 f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우리가 t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라는 얘기야. 이게 ft니까. 그냥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정리하면 k 제곱 플러스 1이겠네요. 이 식에는 시그마 계산 집어넣으면 k가 얼마부터 1부터 10까지의 k 제곱 플러스 1 시그마를 계산하면 된다. 되겠어요? 그래서 오케이. 정리. 마지막 계산도 얘기해봐. 되지요? 83번 안 해도 괜찮아요. 83번 안 해도 돼? 중요한데? 엄청. 진짜 안 해도 돼? 안 해도. 경원이는? 안 해도 돼요. 진짜? 정확하게 풀었어? 아까 수인이가 질문했던 건가? 네. 정확하게 풀었나? 한번 언급하고 갈게. 어차피 여빙이 풀지도 않았어. 어차피 질문 나올 거니까. 경원이가 제대로 풀었는지 현서가 제대로 푸는지 질문을 합니다. 문제하고 있으세요? 저 될까요? 됩니다. (83번)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갈 때 x의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인테그랄 3에서 x까지 ft 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여기 돼 있어. 그 값이 2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분모가 지금 0을 향해 가고 있으니 분자도 0을 향해 갈 거야. 분자도 0을 향해 가니까 3에서 3까지 x 3 대입하는 거지. ft dt 마이너스 f3은 0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0이잖아. f3도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가죠? 그리고 나면 이걸 약간 야매법으로 잘못 푼 학생들이 엄청 많어. 이 fx를 f3으로 바꾸면 안 돼. 그렇게 푼 사람 있나요? 없어요? 우린 얘를
새로운 함수 gx라고 가정하고 풀어라. 모의고사 기출 풀다 보면 저 분자 자체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형태들이 나올 거야. 분자를 하나의 함수로 치환하지 않으면 야매법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치환을 해, 분자를. 그럼 결국 이 식의 모양은 뭐가 돼? x 빼기 다시 한번 적어줄까?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갈 때 x 빼기 3분의 라지 gx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이 2입니다라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g 3은 0을 향해 가야 하고, 그죠? 분모가 0을 향해 가고 있으면 분자도 0을 향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될 거 아니야? 3을 대입하는 순간 얘는 g'3으로 가겠죠. 여기 g3이 들어갈 거니까 g'3 곱하기 3 대입하면 6분의 1이 2입니다가 만들어집니다. g'3이 12가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되죠? 그럼 g'3은 뭘 의미하느냐? 여기 gx잖아 지금. g'x를 구해보는 거야. 전체를 분자를 gx라고 놨으니. 그럼 결국 얘를 미분하는 거잖아? 그럼 스몰 fx가 남지?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미분하면 뭐 남어? 마이너스 f'x가 남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되죠? 그럼 g'3이 f3 빼기 f'3이 되는 거야. 근데 g'3이 12잖아. f3은 얼마야? 0이라는 걸 찾았잖아, 우리. 그래서 f'3이 찾아지는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이겠죠? 마이너스 10인가? 그럼. 여기까지 돼요. 정리. 자, 정적분의 활용 넓이로 갑니다. 설명 하나도 안 했나 우리? 10분보다 10분 더 늘리네. 이 넓이라는 단원이 어찌 보면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니거든. 근데 학생들이 계산을 잘 못해. 선생님 하라는데 자꾸 안 해서. 그렇게 고집대 자기 고집대로 푼다. 그러다 계속 맨날 계산 틀려요. 계산 안 나와요. 내가 공식 쓰라고 했어 안 했어? 안 외워져요. 그럼 맨날 너가 다 해야 되는 거야. 제발 알려주는 공식 다 외우지 알겠지? 예. 그래야 빨리 계산할 수 있어. 이 넓이 단어는 계산을 빨리 해야 돼, 학교 시험에서 이번에. 그래서 시간 뺏겨버리면 결국 너희들은 그 난이도 조절에 말려버린 거지. 남들은 1분 만에 풀 걸 너희들이 3, 4분 만에 풀면 이미 그 문제를 맞췄지만 이미 다른 문제를 틀린 거야. 무전제 가지. 그러니까 공식 쓸 때는 확실하게 공식을 써서 빨리 치고 나가야 돼. 어쩔 수 없이 쓸 수 없는 공식. 아니면 이 정도 공식까지 외우기는 너무 많은 공식을 외울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딱 반드시 외워야 할 것만 선생님 정리해 줄 거고 추가적인 공식은 너희들이 외우든 안 외우든 상관은 없어. 알겠죠? 외우면 좋은 거고 안 외우면 정확하게 외우지 않는 것보단 차라리 나을 수 있다. 공식을 잘못 외워서 대입해서 그럼 오답이 나오잖아. 근데 정확하게 외워야 할 것과 외우든 말든 선택지는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각자 선택해서 풀자. 일단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이 넓이 단어는 앞에서 이미 우리가 정적분 시간에 설명했던 개념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예전 교육과정이라면 정의를 바탕으로 이미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이것도 정의야. fx가 0보다 클 때, 즉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을 때 x는 a라는 뭔가 x는 b라는 직선과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 무슨 얘기냐면 y equal fx 이놈과 x equal a와 x equal b와 x축 요 네 개의 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라고 항상 문제에서 언급할 거야. 알겠죠? x equal a, x equal b, x축 또는 y축이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y equal fx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다. 그럼 이 그림이 되는 거 맞니? x는 이퀄 a, x는 이퀄 b, x축, y는 이퀄 fx로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 이해가죠? 정확하게 읽어야 돼. 그때 fx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저 넓이 s라는 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 dx와 동일하다. fx가 양수라. 이해가지? 정적분과 넓이가 동일하다. 오케이? 두 번째, fx가 0보다 만약에 작다면 함수가, 즉 a와 b 구간 사이에서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다면 x는 이퀄 a와 x는 이퀄 b와 x축과 곡선 y는 이퀄 fx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 s는 아래에 있다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 dx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 마이너스 안으로 들어가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마이너스 fx dx가 된다는 뜻인 거야. fx에 마이너스를 취해서 적분을 한 게 넓이가 된다. x축 아래에 있다면. 이게 정의예요, 사실상. 알겠지? 지금은.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그럼 결국에 이 두 놈을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 양수일 때는 fx가 되어서 나왔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fx가 되어서 나온다? 그게 뭐야? 절대값이야. 절대값. 넓이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절대값 fx dx가 됩니다. 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의미적 기호일 뿐이에요. 의미적. 그냥 의미만 통하는 거지. 우리는 절대값을 적분을 할 수가 없잖아. 절대값을 적분을 하려면 우리 뭐 해야 돼? 어차피 절대값을 벗겨야 돼. 이게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판단을 누가 한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그러려면 뭘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래프 개형을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래프 대충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지? 교점이 뭔지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잖아. 실질적으로 계산하려면 이 두 개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만 나눠서 아무 풀 수 있는 게 없다. 쟤는 의미적 기호일 뿐이다. 실질적 기호, 계산 기호는 얘다. 이해가죠? 위에 있으면 양수, 밑에 있으면 음수. 적분을 하면 넓이가 나온다. 어쨌든 넓이의 개념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절대값이다. 절대값. 절대값을 적분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만약에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보면 x축이 있어. x는 이퀄 a, x는 이퀄 b, x축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는 이거는 얘하고 얘를 더해야 되는 거지. 이해갔죠? 이렇게 통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가 아니라 각각 x축 곡선, 각각 곡선 이렇게 해서 넓이가 분리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 말뜻이 결국 이 그래프에서는 이 말뜻이 얘와 얘를 더하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가죠? 여기까지 돼?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a라고 놓고 이 부분의 넓이를 b라고 놓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 더하기 b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저 a 더하기 b는 의미적으로 보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스몰 fx의 절대값을 취해서 적분하면 됩니다의 의미는 맞다고. 의미는 맞지만 저걸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 뭐가 필요하냐? 요 결정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분리를 시켜야 돼, 무조건. 분리를 시켜서 a라는 건 어디에서? a에서 어디까지? c까지 마이너스 fx dx가 되는 거고 b라는 건 c에서 b까지의 스몰 fx dx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 놈이 얘를 더하는 것과 같아진다. 이해가죠?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저 교점의 좌표를 찾아야 한다는 거야. x축과의 교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번째는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야. 이렇게만 쓸게. 공간 아까우니까 지금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를 계산하라. 그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x축이 있어. 곡선이 y는 fx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y는 꼴 gx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면, 즉 fx와 gx가 모두 다 x축 위에 있는 케이스를 먼저 예를 들어 볼게. x는 이퀄 a, x는 이퀄 b,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는 얘를 의미하는 거지. 그치? 곡선과 곡선 사이니까. 이 넓이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야, s를. 자, 그런데 요 아래에 있는 거를 선생님이 a라고 넓이를 채워볼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s인데, 결과적으로 s는 뭐냐? a에서 b까지의 fx 빼기 gx dx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얘가 뭐냐? 두 그래프가 있다면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무조건 빼서 적분하면 돼. 결과적으로는 저놈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한번 이유를 한번 보여줄게. 이유를. 일단은 우리가 s 더하기 a를 살펴봐. s와 a를 더한 놈은 누구와 누구로 둘러싸여 있어? fx와 x는 이퀄 a, x는 이퀄 b, x축으로 둘러싸인 저 새끼의 모양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누구에서 누구를 적분해? a에서 b까지 fx dx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럼 a에 해당되는 건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누가 사라져야 돼? a가 사라지면 되는 거거든.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s라는 건 결국 얘를 뺀 적분인데, 적분 구간이 똑같으니 a에서 b까지 f 빼기 g dx가 되는 거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몰라도 여러분들 그냥 위에서 아래를 빼면 돼. 실전에서. 그죠? 무조건.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아, 선생님, x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이에 곡선 사이의 넓이 얘인데 막 이 축을 뭐 왔다 갔다 해요. 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때도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나요? 돼. 왜냐면 얘가 y 이퀄 fx고 얘가 y 이퀄 gx라고 나와볼게.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k만큼 0보다 큰, 충분히 k만큼 큰 평행 이동을 시켜볼게, 선생님이. 평행 이동을 시켜버리면 x축에 대해서 어쨌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위로 올려버렸으니까 얘가. 그치? 충분히 끌어올린 거야, 다. 끌어올려서 x는 이퀄 a, x는 이퀄 b를 하더라도 이 부분의 넓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맞아, 안 맞아? y축으로 그대로 올라갔잖아. 둘 다 동시에. x는 이퀄 a와 x는 이퀄 b가 변하지 않으면 이 부분의 넓이는 변함이 없는 거지. 그래프 너무 다른가? 대충 봐. 이해되고 있어요? 그럼 봐봐, 우리는 위에서 아래를 빼놓자. 위에서. 누가 사라져? 어차피 k는 사라져. 그런 결과적으로 얘가 성립하는 거지. 이해 가셨죠? 어디에 있든 그냥 다 끄집어 올려서 이 그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하면. 여기까지 돼?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럼 얘도 뭐냐면 f가 위에 있는지 g가 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여기 뭐 씌우는 거야, 원래는? 의미적으로는? 얘인 거잖아, 얘들아. 저 개념은 똑같은 거잖아. 누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절대값 씌워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반드시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된다. 졸지 마. 여기까지 되죠? 이건 의미적 기호, 실질적 기호.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곡선이 샬라쿵. 곡선이 아래 위가 바뀌어 계속.
뭔가 바뀌는 게 있어. 당연히 의미적 기호는 fx 빼기 gx의 절대값 씌워서 a에서 b까지 접근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 넓이는 뭐?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누가 위에 있어? g가 위에 있으니까 g 빼기 f dx c에서 b까지 뭐? f 빼기 g dx라고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를 계산할 때 A와 B는 제시될 거니까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아서 아래 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서 풀면 된다. 이해가죠? 개념은 이러한데 실질적으로 실전에 들어가면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푸는 요령도 좀 이따 유형 문제를 풀면서 알려줄게. 알겠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 넓이에 대한. 오케이? X축과 이루는 넓이의 개념. 오케이? X축과 이루는 넓이 개념.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 이게 일단 기본 개념이다. 정리해봐. 저걸 알아야 뭘 할 수가 있다. 되겠습니까? 저도 돼? 퍼지지 마, 퍼지지 마. 퍼지면 깜빡 때려버릴 거야. 잠겨오기 위해. 자, 간단한 예를 먼저 하나 좀 보여주면, 뭐 이런 거지. y는 x의 제곱 빼기 4x가 있어. x는 꼴 마이너스 1과 x는 꼴 3으로 둘러싸여 있어. x축. 곡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 하래.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누가 봐도 0하고 4에서 만나잖아. 이렇게. 그치?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야. 마이너스 1. 3은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야. 맞죠? 곡선과 x는 이퀄 1 빼기 1, x는 이퀄 3,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얘와 얘를 나와야 얘기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는 넓이 S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는 0까지 누굴 접근해야 돼? 위에 있잖아. 그지? 그대로 접근하면 된다. 0에서 3까지는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으니 마이너스를 취해서 접근을 해주면 된다. 남은 접근이 아니야. 계산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지? 계산이 많아. 실수도 되게 많을 수밖에 없다. 꼼꼼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여기까지 되죠? 자, 그 다음 이번에 공식으로 갑니다.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 알겠죠? 반드시 암기를 해야 계산을 확 줄일 수가 있어.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라서 공식이. 외울만하다. 공식이 너무 복잡하고 많으면 너희들이 헷갈려서 안 돼. 그래서 너무 많은 공식을 알려주진 않을 거야. 다 공식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공식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다양한 형태들의 그래프 3, 4차 그래프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넓이 공식을 싹 다 정리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거 여러분들 다 못 외워 어차피. 그리고 별로 쓸 일도 없는 공식이 대부분이야. 그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쓰고 많이 적용되는 공식 그리고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는 공식까지만 딱 외우라. 더 외우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방법 자체를 몰라야 해. 방법 자체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서 공식은 또 공식대로 헷갈릴 수도 있고 잘못 적용하거나.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서 적용해야 되는 공식만 딱 쌤이 강조해 줄 테니까 그만 외워. 알겠지? 지금 하라는 대로 해. 첫 번째 뭐냐면 2차 함수야. 알겠죠? 2차 함수가 x축과 이루는 넓이야. 그럼 얘만 있냐? 그래프가 위로 블록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얘는 A가 양수일 거고, 얘는 A가 음수인 경우일 거야. 오케이? 근데 저 알파, 베타는 무슨 절편이야, 여러분? 2차 함수의 X절편이야. 그럼 알파, 베타는 뭐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제로에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지. 그래서 실근. 이해되셨죠? 저 경우에 대해서 이 부분의 각각의 넓이 S는 우리가 한번 고쟁이에서 너희 니네 반은 이거 안 했나 보다. 고쟁이 풀다 보면 이 넓이 공식을 원리가 숨겨져 있는 문제가 하나가 나오더라고. A반에도 수업해보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증명을 해서 밝혀낸 공식이야. 증명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그래서 그걸 하진 않을 거야. A반에도 한번 선생님이 보여줬는데 너무 공식 자체가 증명 과정이 어렵고 그 과정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그냥 결과만 외워. 알겠죠? 결과만 외우자. 공식 잘 외워야 돼.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의 세제곱이야. 절대값을 씌운 건 뭐냐면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를 때 얘가 있는 거니까 얘는 사실상 우리는 이 그림에서 푼다면 뭐가 돼?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세제곱이 홀수이기 때문에 양수음수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잖아. 오른쪽에서 왼쪽 빼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림에서는. 이게 공식이다.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요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 실질로 계산해보면 뭐야? 0에서 2까지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를 적분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x의 세제곱에 x의 제곱에 0에서 2까지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8 2 집어넣으면 4 3분의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맞습니까? 이걸 공식 한번 적용해볼까? 공식 적용하면 6분의 최고 차이 계수 1의 절대값이 어차피 1 x축과 만나는 점이 0과 2 빼기 0의 세제곱 6분의 8은 3분의 4가 된다. 그래서 된다. 이해가요? 어려울 게 없어. 그죠? 최고 차이 계수만 부 양수로 만들어주면 되고 x축과 만나는 두 점에 대해서 빼서 차를 세제곱하면 된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학생들이 분명히 내가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1에서 2분의 3까지) 적분하는 걸 막 공식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건 직접 적분을 해야 돼. 알겠죠? 이런 거 무조건 직접 적분을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x축과 만나는 두 점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야. 막 이쪽 넘어가는 것도 막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완벽하게 공식이 적용되는 기준 알파 베타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고 x 절편일 때만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치울게요. 예제를 든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2차 함수가 x축과 이루는 부분의 넓이인데 우리 뭐 할 거냐 이번에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곡선과 곡선 사이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도 이 공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걸 설명을 할 거야 지금부터. 자, 2차 함수 fx는 수연아 잠 좀 깨야 되지 않겠니? 지금 계속 춤추고 있어. 대답은 해. 예. 너무 졸려. 너 어떻게 빨리 왔어? 어떻게 빨리 왔어? 중간부터 들어도 상관이 없나? 이 넓이점 혹시 너 개념 한 번이라도 했었어? 예전에? 그럼 일단 앉아서 수업 들어. 일단 빈자리 자리 좀 만들어줘. 여기 앉을까요? 근데 왜 시원이는 안 오는 거야? 얘는 바빠요. 바빠? 뭐가 바빠? 걔는 부기장이고 저는 그냥. 아 그래? 일단은 앞부분 영상을 좀 봐. 질문 받은 거랑 넓이 시간이 얼마 안 됐어. 잠 깨? 잠 좀 쉬었다 할래? 잠 좀 깨고 할래? 네. 협박하지 마. 경훈이도 지금 약간 졸리지 너? 저도 졸려요. 자, 다 자지 말고 쉬었다 해. 10분 쉬었다 해.
선생님 끝이었다 할게요 우리. 애들 지금 너무 졸려해서. 자 계속 이면서 갑니다. 이 공식은 승현이는 알고 있나? 2차 함수와 x축이라는 공식. 외워야 돼. 외우고 이 부분도 잘 가볼 거야. fx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고 1차 함수치 x가 px 플러스 q라고 나오거든요. 그 상황에서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알파 콤마 샬라샬라 베타 콤마 샬라샬라라고 해요. 선생님 에어컨 좀 꺼주세요. 꺼. 이렇게 놓으면 자 봐봐 우리는 얘를 같다라고 놓으면 같다라고 놓았을 때 두 근이 누구야? 결국엔 교점의 x좌표인 거잖아. 그치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넘어갔다고 쳐볼게. gx를 넘기면 같다라고 놓았을 때 넘기면 어차피 ax의 제곱에 빠빠빠빠가 되는 거야. px 플러스 q가 넘어가더라도 최고차의 개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맞지 경원아? 그럼 얘 이퀄 제로에 두 근이 여전히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맞나요 여러분? 그럼 요 y는 fx 빼기 g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여전히.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우리가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위에서 아래를 뺀다 그랬잖아. 어차피, 그치? 위에서 아래를 여기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 때리면 결국 얘를 적분 때리라는 얘기와 같이 부호는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죠? 그럼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나? fx와 gx가 만나서 생기는 저 부분의 넓이가 gx를 넘겨서 fx 빼기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이르는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 수식적으로 보면 기하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수식적으로만 봐도 그러니까 이 새끼 넓이가 그럼 이 새끼가 넓이 된다. 수익적 계산을 해보면 그지? 이 넓이나 이 넓이나 똑같다. 다 이해가지?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풀어? 얘를 넓이 써도 이 부분을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 이 x가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변화가 없다. 저 1차식이 뭐가 되든 저 a의 변함이 있어 없어? 없으니 그대로 절대값 a가 들어가고 알파 베타는 교점의 알파 베타와 동일하니 여전히 이 공식이 성립하게 된다. 여전히 이 공식이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나요?